도대체 뭘 먹어야 해? 이 영상은 이걸 먹으라 하고 저 영상은 피하라고 하네. 혹시 이렇게 압도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장 건강에 가장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 10명에게 물어보면 10가지 다른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키토제닉은 지방을 먹으라 하고, 카니보어는 고기만 먹으라 하고, 비건은 고기를 끊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중해식, DSH, 팔레오 식단까지 더해지죠. 매일 새로운 진실이 쏟아져 나오니 결국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음식이 곧 약이라는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을 못 찾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엄격하거나 과도한 절제를 요구하는 계획을 꾸준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지속할 수 없다면 결과는 없습니다.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100% 완벽하지만 6개월 만에 포기하는 계획보다는 70% 정도라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이 훨씬 낫습니다. 심장 건강에 있어서는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저는 딜런 미첼 박사입니다. 지난 20년간 45세 이상의 성인들이 제2형 당뇨병을 자연 치유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유행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수많은 연구와 메타 분석에서 일관되게 효과가 입증된 고효율 식품, 하이 일드 푸즈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심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플라크, 혈관 찌꺼기, 제거를 가속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과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보충제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알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크가 어떻게 생기는가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해야 남들이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진짜 필요한 음식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맥의 플라크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혹은 혈당이나 혈압, 염증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플라크는 일련의 생물학적 연쇄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혈관 내부를 감싸고 있는 야름막인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산화 스트레스, 고혈압, 만성염증 등이 이 보호막을 손상시키죠. 방어막이 깨지면 아포지 단백비, 아포비를 포함한 LDL 입자가 혈관벽 안으로 침투해 갇히게 됩니다. 혈관벽에 갇힌 LDL 입자는 산화되기 매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산화 과정이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시스템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은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면역세포를 보내지만 과도한 면역 반응은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을 쌓이게 만들어 플라크를 점점 더 커지게 만듭니다.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이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섭취해야 할 고효율 식품은 단순히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선 안 됩니다. 동시에 아포지 단백비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내피세포를 보호하며 과도한 면역 반응까지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동맥경화증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분석한 주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첫 번째 패턴은 바로 라이코펜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라이코펜은 주로 붉은색이나 분홍색 과일 및 채소에서 발견되는 천연 카로티노이드입니다. 토마토, 구아바, 수박, 핑크 자몽, 파파야 등에 많이 들어있죠. 라이코펜이 중요한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 때문입니다. 플라크 형성의 주범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LDL을 해로운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벽 내부의 산화 과정을 늦추거나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환경이 통제되면 플라크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약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핀란드의 대규모 관찰 연구에 따르면 체내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 주로 토마토 섭취를 통해 경동맥 동맥경화증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라이코펜은 동맥경화 초기 단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성분은 피토스테롤입니다. 이는 견과류, 씨앗, 특히 아마씨, 참깨, 콩류, 통곡물, 당근, 브로콜리, 아보카도 등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피토스테롤의 작용 원리는 매우 흥미로운 2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피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비슷하게 생긴 가짜 행세를 합니다. 우리 장은 실제 콜레스테롤과 피토스테롤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토스테롤이 흡수되는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실제 콜레스테롤은 혈류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일종의 새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음식 섭취가 아니라 간에서 생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가 줄어들면 간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혈액 속에 떠다니는 LDL 입자를 더 많이 끌어다 쓰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을 순환하는 아포지 단백비, 아포비, 운반 LDL 입자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 피토스테롤 섭취를 늘리면 LDL 수치를 평균 약 14mg DL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포지 단백비는 동맥경화의 핵심 원인이므로 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크 역전의 필수적인 세 번째 식품군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베리류, 사과, 오렌지, 양파, 잎채소, 그리고 특히 다크 초콜릿에 풍부합니다. 플라크가 형성될 때 혈관 내벽에 갇힌 산화된 LDL은 해당 부위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 끈적함은 백혈구, 대식세포를 불러 모아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플라크를 키웁니다. 이때 플라보노이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포 부착 분자의 발현을 줄여 혈관벽을 덜 끈적하게 만듭니다. 염증 세포가 혈관벽에 덜 달라붙으면 염증이 줄어들고 대식세포가 LDL을 해로운 산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녹차와 홍차에 풍부한 카테킨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중요합니다. 9개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의 차를 마시는 것은 1잔 미만을 마시는 것에 비해 뇌졸중 위험을 21%나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은 교유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고 식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감이 잡히신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앞서 다룬 3가지 식품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혈관 내부 환경을 개선하여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인다는 점이죠. 이와 유사하면서도 더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진 식품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심혈관 영양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식품 중 하나이며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비밀은 풍부한 폴리페놀과 단일 불포화지방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산화를 줄이고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혈관 수준에서 보면 손상된 내피세포를 안정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덕분에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만 높이는 게 아니라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켜 플라크 형성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은 염증, 혈압, 인슐린 대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완벽한 고효율 식품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추가해야 할 식품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이들은 오메가-3 지방산, EPA 및 DHA, 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메가-3의 기전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면역 반응은 플라크를 키우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오메가-3는 산화질소를 증가시키고 내피 기능을 개선하며 기존 플라크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파열될 가능성을 낮춥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주 1에서 3회 생선 섭취만으로도 심장병 및 뇌졸중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MESA 연구에서는 DHA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경동맥 플라크 진행 속도가 약 12%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가 하루아침에 플라크를 싹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진행을 늦추고 기존 플라크를 안정화하여 위험한 사건을 예방하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패스트리나 시리얼 같은 가공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심장에 좋다고 마케팅되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맛이 첨가된 요거트입니다. 옛날 요거트는 시큼하고 당분이 없었지만 요즘 마트에 저지방, 심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 라벨이 붙은 요거트들은 설탕과 시럽 범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서 직접 과일을 넣어 드세요. 당분을 제조업체가 아닌 여러분이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대용바와 그래놀라입니다. 시리얼이 아침 식사로 위장한 디저트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죠? 하지만 그래놀라와 에너지바는 천연, 통곡물 같은 단어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면 사탕과 다를 바 없는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주스입니다. 통과일은 좋지만 즙을 내면 보호막인 섬유질이 사라집니다. 농축된 설탕과 과당이 순식간에 흡수되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농축된 당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놀라우셨다면 댓글에 숫자 2불을 남겨주세요. 식단 외에 동맥경화 역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보너스 전략입니다. 첫째, 별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 별표입니다. 운동은 다 좋지만 HIIT는 플라크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몇 안 되는 운동입니다.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에 따르면 6개월간의 HIIT 후 플라크 부피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스타틴 복용 그룹보다 약간 더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둘째, 숙성 마늘 추출물입니다. 여러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취약한 플라크를 안정화하고 1년 이상 섭취 시 관상동맥 석회화 감소 및 혈압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이용은 내피 기능 개선, 혈압 강화, 그리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 심장 약물이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라면 보충제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전략들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3분을 남겨주세요. 자, 전체 그림을 다시 정리해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지키지도 못할 완벽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플라크 형성의 4가지 메커니즘에 동시에 작용하면서 평생 지속 가능한 고효율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식품들은 바로 라이코펜이 풍부한 과채류, 토마토, 수박, 피토스테롤, 견과류, 콩류, 플라보노이드, 베리류, 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가 증명한 식품들입니다. 동시에 건강한 척하는 가짜 식품들, 가당 요거트, 시리얼바, 과일 주스에 숨겨진 설탕을 조심하세요. 더 욕심을 낸다면 HIIT 운동, 숙성 마늘, 사우나 같은 전략을 더해보세요. 정보가 너무 많아 포기하고 싶으셨던 분들, 이제 명확해지셨나요? 여러분의 혈관은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번 주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5가지 고효율 식품 중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혹은 가장 놀라웠던 가짜 건강식품은 무엇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콘텐츠는 교육용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식단 변경 전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